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핀 미래시 4차 섀도우 밤의 사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4차 전직 마지막 영상이고요. 이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전직 이름은 밤의 사도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어둠 속성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의외로 빈결 속성이었습니다. 얼음 속성이었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신의 낫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낫을 들고 좀 싸우는 느낌인데 이펙트가 조금 특이해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약간이 아니라 화면이 흑백 화면으로 조금 넘어가는데, 이게 PV를 보다 보니까 이런 화면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PV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참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PV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게임에서의 유저 세팅 한번 보시고, 스킬 설명 간 다음에, 그리고 이 추천 세팅 보고, 그 다음에 이 4차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스탯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중을 맞출 필요가 없는데 왜 이제 명중을 안 맞춰도 되는지 약간 이제 Q&A를 번역한 거하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세팅이랑 인게임에서 유저들 세팅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V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옷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색만 조금 달라진 느낌인데, 아니 딱 보면 근데 어둠 속성이지 않나요? 왜 어둠 속성으로 만들어 놓고 얼음 속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낫으로 이렇게 때리다가 에너지를 모아서 한번 이렇게 뭔가 좀 크게 한번 휘두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데미지가 왠지 딱 봐도 좀 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키워봐야 알겠지만 제 섀도우는 또 키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길드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킬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 세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직 차수는 4차 전직이고 레벨은 29레벨. 아마 30레벨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분들 중에 전투력이 제일 높은데 약간 이제 18메가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마 전투력이 제가 확인한 서버에서 제일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이분 스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 섀도우 스킬은 제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게 전술이고 어떤 게 그 4차 전술이랑 패시브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여쭤보니까 요 가운데 있는 게 4차 전술 스킬이고 요 앞에 두 개가 4차 패시브 스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스킬 세팅은 일단 이렇게 되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재능은 너프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너프된 게 대만 서버 너프됐고, 이제 중국 서버도 너프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한국 서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대한 공략글들은 일단은 거의 없어진 느낌이고, 오른쪽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대비 스킬이 하나 더 늘어났죠. 한 요정도 레벨이 되면은 재능이 하나 더 열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로 데몬독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다음번 2차 멜로몬이 나오게 되면은 고양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이빵,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검은 악령을 추천하고, 양이빵 같은 경우에는 황돈 양이빵을 추천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딸기하고 키위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추천은 딸기하고 키위를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스킬 자체가 공격력 기반에서 들어가는 게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고. 근데 어차피 전에 제가 사찬양이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키우기는 다 키워야 돼요.
4개를 다 키워줘야지 우리가 키우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종류 4개, 종류 4종류를 다 키워야지. 자, 어쨌든 메인은 딸기랑 키위다. 자, 그러면 스킬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스킬 설명이 좀 길기도 하고, 이번에 번역하면서 느낀 건데, 이 밤의 사도는 그 직업 이름부터 그랬지만 약간 중2병을 노리고 애초에 만든 건지, 스킬 이름이 혼의 메아리, 뼈와 피를 태우는 불꽃, 애상의 바다로 달려간다, 귀향으로 이끄는 깃털 같은 이름인데, 물론 이 이름들은 지금 중국어를 이제 번역해 놓은 거라서 나중에 이제 한국 서버로 들어올 때는 달라지겠죠. 달라지길 바랍니다. 네, 예상의 바다로 달려간다 넣으셨나요? 막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오글거려요. 말하면서도. 자,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4차 섀도우 밤의 사도 같은 경우에는 메인 딜이 들어가는 게 이 코어 스킬이랑 전술 스킬이라고 합니다. 이 코어 스킬은 현재 대상에게 한 번의 실제 피해를 입히고 이 한 번의 실제 피해 때문에 명중을 안 맞춰도 된다고 해요. 이게 무조건 명중이라는 느낌이라 이게 사실 원래 번역은 1점의 진실 피해 뭐 이렇게 됐었는데 약간 이제 제가 번역을 좀 수정했습니다. 한 번의 실제 피해를 입히고 라고 해서 어쨌든 명중을 이것 때문에 안 맞추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이제 뒤에 가서 더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혼을 1중첩을 획득한다. 최대 6중첩이 되고 혼이 6중첩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6번 때리면이죠. 자, 모든 혼을 소모해서 다음 혼의 메아리를 4초간 충전합니다. 아까 PV에서 에너지 모으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혼 6중첩을 얻은 과정에서 현재 대상에게 가한 누적 빈결 피해 총합이 230%에 해당하는 1회의 추가 피해를 가합니다. 이게 그동안으로 나오긴 했는데 제 생각엔 그 다음이었던 거 아닐까. PV에서 여기쯤인가요? 네, 여기에서 때리다가 에너지를 4초간 모으고 한 번 때리는 게 아마 그런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리고 다른 대상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50% 감소, 옆에는 50%만 때린다는 얘기죠. 빈결 피해가 270만큼 증가하고 혼 1중첩마다 빈결 피해가 19.4%씩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혼을 6중첩 하니까 120% 정도 증가한다는 얘기고, 진실 피해는 어떤 증감 효과에 영향도 받지 않고 일반적인 피해량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피해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정 데미지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좀 돼 있다. 그래서 스킬이 조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스킬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전술 스킬은 시전 후 뼈와 피를 태우는 불꽃. 시전 후 빈결 피해가 35% 증가한다. 혼을 획득할 때 에너지를 100% 회복하고 기참을 베어내어 모든 적에게 공격력 1000%의 빈결 피해를 가한다. 지속은 9초다. 이게 보면은 위에서 코어 스킬을 쓰면 혼을 1중첩을 획득하는데 혼을 획득하면은 에너지를 100% 회복한대요. 그럼 코어 스킬의 쿨이 다시 돌아오면은 또 다시 때리겠죠? 그럼 때리면은 혼을 또 하나를 획득할 거고, 그럼 에너지를 또 100% 회복하고, 그럼 쿨이 또 돌아서 코어 스킬을 또 쓰고, 이러면은 6중첩을 우리가 빨리 돌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가속이랑 쿨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쿨타임 70, 쿨타임이래. 가속 70을 좀 우선적으로 맞추는 느낌이에요. 자, 참고하시고, 자, 패시브로 넘어가서 애상의 바다로 달려간다. 자, 혼의 메아리를 충전하는 동안 명의 영역이 펼치며 아까 그 이제 몸 주변에 동그랗게 나오던 충전이 끝나면 영역이 축소된다. 명예가 유지되는 동안 0.3초마다 주변 적에게 공격력 400%에 해당하는 빈결 피해를 입힌다. 이 피해는 기술 연계나 치명타로 판정되지 않는다. 약간 그냥 고정 데미지? 고정 도트 데미지 같은? 영역 데미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빈결 피해가 50% 증가하고 중첩되지 않음. 지속 7초. 자, 귀향으로 이끄는 깃털. 혼을 획득하거나 소모할 때 딱 보면 보기만 해 여기까지만 봐도 개꿀이죠.
동일한 수량의 령우를 추가로 획득한다. 령우가 20중첩에 도달하면 20중첩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한 3사이클 돌았을 때, 그쵸? 왜냐면 6중첩 얻고 쓰고 6중첩 쓰고 6중첩 쓰고니까 3사이클 정도 돌았을 때 다음 혼의 메아리 충전을 완료했을 때 전방에 흑우를 베어내어 흑우를 베어내어 모든 적에게 공격력 5000%에 해당하는 빙열 피해를 입힘. 이 피해는 혼의 메아리 피하로 간주되며 처음부터 혼이 최대 중첩 상태인 강화 효과를 적용받음.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코어 스킬이 6번 한 번, 그리고 6번 한 번, 그리고 6번,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6번 한 번, 6번 한 번, 6번까지 돌면은 20중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 한 번이 원래 혼의 메아리가 들어가는 게 이걸로 바뀌어서 원래 데미지가 아니라 요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건 또 섀도우 쓰시는 분들이 연구를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20중첩이라는 게 딱 숫자가 6중첩 되고 혼 소모하고 6중첩 되고 혼 소모하고, 이게 혼을 소모하는 게 혼의 메아리를 한 번 더 쓰면 되는 건지 6중첩이 되자마자 그냥 바로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약간 추천 세팅인데, 일단 명중이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명중은 필요가 없고 크리 기술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고, 근데 크리 기술은 아마 여러분들이 4차 전직 들어가고 나면 거의 웬만한 분들은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 기술은 거의 이 정도는 바로 만족한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가속 70을 최우선으로 찍는 느낌입니다. 가속 70 챙기고 명중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명중을 훅 빼버리고 나면은 가속도 어느 정도는 금방 획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속 70이 되고 나서 이제 기술 50, 크리 60, 증폭 5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재능인 왼쪽은 너프 상태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우선은 오른쪽 재능으로 가고, 서브 재능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하고 개척자를 쓴다고 합니다. 개척자는 스펠 타임 감소, 그 다음에 멜로몬은 2차 멜로몬 적용 시 1차 멜로몬은 그냥 데몬독 쓰시면 되고, 고양이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브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몬독이랑 토끼랑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스밸리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전에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특별 스킬에 고양이 특별 스킬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해요. 고양이 특별 스킬을 넣게 되면은 뭔가가 초기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모든 직업 공통으로 이 특별 스킬에 고양이는 넣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를 넣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를 넣으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라이드는 검은 안경 추천하는 것 같고, 양이빵 같은 경우에는 4세대는 보라발톱 4개 이상 추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딸기하고 그 다음에 키위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딸기일 때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되는 풍미는 빨강삼, 파랑삼, 초록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명중이 왜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우리가 전술 스킬 중에 공룡 전술 스킬로 역마강림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이미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썼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역마를 소환해 자신에게 빙의시키고, 다음 전술 스킬이 27% 증가하고 치명타 확률이 7% 증가하고 명중률이 100% 증가함 이라고 나와서, 요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명중을 안 맞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명중이 필요 없는 이유는 코어 스킬은 실제 피해라서 명중의 영향을 받지 않음, 역마강림이 명중을 증가시킴.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어 스킬은 코어 스킬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술 스킬은 역마강림 때문에 전술 스킬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명중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보시면 아까 전에 그 18메가 캐릭터를 키우시는 분의 스탯인데, 지금 보시면 명중이 75 정도. 이분 스탯을 보면 크리티컬 59, 기술 63, 아니 기술 69, 명중 75, 가속 76, 증폭 35, 뭐 이 정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서브 재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자 이제 스펠을 쓰는데,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추천드린 게 쿨타임이랑 개척자였죠. 근데 이제 가속이 50이 넘어가면은 요 개척자 같은 경우에는 클이나 기술로 바꿔도 된다고 해요. 참고로 요 왼쪽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쿨타임이랑 기속 사용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가속이 높아야 하는 이유는 높은 공속이랑 가속이 필요한데, 이거는 시전 속도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4초 동안 시전하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쿨타임도 빨라져야지 우리가 코어 스킬도 계속 쓸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동으로 컨트롤 하시는 분들은 오보 등단 쓰고 역마 강림 쓰고 자동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가속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어떤 분이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이 가속의 주요 목적은 차지 시간 단축이랑 카이질 횟수가 증가인데, 이분이 테스트하신 결과 각성된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멜로몬 각성 상태에서 가속이 47일 때는 카이질을 19번 하고, 54일 때는 20번 하고, 54에서 66일 때는 모두 20번 하는데 67이 넘어가는 순간 24번 카이질로 갑자기 세진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분들은 가속을 67 이상 한 70 정도 맞추시는 걸 추천을 하고, 그리고 어정쩡하게 맞추실 바에는 그냥 한 50, 여기 이제 54라고 하죠. 네, 어정쩡하게 맞추실 바에는 그냥 한 50에서 54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자, 마지막 여기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우선 중국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왼쪽의 세팅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랑 악몽일 때는 요 위에 거를 쓰고, 그 외에는 요 아래 거를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전술 스킬 세 번째 거, 얘가 오보 등단이라고 하는 스킬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데 오보 등단이라고 하는 스킬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추천을 했던 게 수동으로 컨트롤할 때 오보 등단 쓰고 역마 쓰고 그 다음 자동 돌리면 된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인게임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오보 등단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오보 등단이 아니라 이 과부하 상태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제가 체크를 해놨죠. 이분도 그렇고 제가 섀도우를 한 6, 7명 정도 확인을 해봤는데, 전부 다 오보 등단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과부하 상태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섀도우 캐릭이 없어서 나중에 테스트는 못 해보겠지만, 나중에 요 전술 스킬 위치에다가는 과부하 상태하고 오보 등단하고 둘 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과부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스킬 쿨타임을 좀 감소시켜주는 애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오버 등단 같은 경우에는 스킬 데미지를 올려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자주 때릴 것인가, 더 크게 한 방을 때릴 것인가,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인게임에서는 요즘 대세는 트렌드는 과부하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부하 상태를 써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동 컨트롤 하는 게 참고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써놓긴 했습니다. 오버 등단 쓰시는 분은 오버 등단 역마 강림 자동 해도 되고, 과부하도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이 섀도우는 직접적으로 키우지를 않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이. 그래도 저희 길드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4차 섀도우 밤의 사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4차 전직은 여기까지 조금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수요일 정도에 오픈이 될 것 같고, 저희 서버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는 오픈이 될 것 같아요. 막상 또 4차 전직 되면은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 다들 재밌게 세팅 잘 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고구머핀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